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여수시의 한 박물관을 짓는 공사장에서 현장 노동자들이 1억 원이 넘는 임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청업체가 공사비를 유용했는데 발주처인 여수시가 관리 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황지 기자입니다. 박물관을 짓는 여수의 한 공사장입니다. 지난해 8월부터 5개월간 일했는데 크레인 기사들은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관급 공사라서 믿고 일했는데 오히려 피해만 본 셈입니다. 저희들도 그 장비를 현금으로 사는 건 아니거든요. 다 할부로 해가지고 이렇게 달달이 돈이 나와야지 할부금도 갖고. 발주처인 여수시는 해당 공사 대금을 원청에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중간에서 모 건설사가 돈을 유용하면서 크레인 기사들의 임금 1억 1천여만 원도 사라지게 됐습니다. 건물에 뼈대를 짓는 골조 공사는 마무리됐지만 장비 노동자들은 수개월째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공사 대금을 지급했으니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공사 대금을 유용한 모 건설사와 크레인 기사들의 계약까지 확인할 법적 근거도 없다고 말합니다. 하도에 대한 지급 범위에는 안 들어가죠. 하도에서 인차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온도하고 하도에만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효력이 있지. 하지만 현행법상 크레인 기사 같은 장비 대여업자도 하도급 업체와 같은 지위를 가집니다. 여수시가 하청업체 범주에 크레인 기사들을 관행적으로 배제하면서 관리 감독의 사각지대가 발생한 셈입니다. 관급공사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그 관급 발주한 관청에서 현장에서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는데 이 현장에서는 관리가 안 이루어졌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해당 건설사에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크레인 기사들은 여수시에 수차례 면담을 요구하며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지만 해결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건설 불황으로 일자리가 줄어든 건설 노동자들이 관급 공사에서마저 임금 체불에 시달리면서 더욱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양지입니다. 여수와 순천 등 건설 현장에서 노동자 200여 명의 임금 6억 원을 상습 체불한 사업주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에 따르면 체불 사업주는 지난해 5월부터 관급 공사를 하도급 받은 뒤 수시로 임금을 체불했고 피해 노동자의 절반 이상은 외국인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수지청은 추가 피해가 있을 것으로 보고 계속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피해 노동자들에 대해서도 대지급금을 통해 권리를 구제할 예정입니다. 2016 여수세계 선박람회를 앞두고 10대 핵심 콘텐츠를 성공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마련됐습니다. 선박람회 조직위원회는 오늘 이정현 지방시대 부위원장과 박수관 위원장 등 조직위 전체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핵심 사업 실행 방안 용역 최종 보고회를 갖고 10대 핵심 콘텐츠 구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과 의견을 수렴했으며 이달 말까지 이를 반영한 용역 결과를 납품받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보고회는 2012 여수 세계박람회 운영을 총괄했던 김진문 총감독이 보고자로 나서 선박람회 추진 계획의 장소별로 제시된 10대 핵심 콘텐츠를 사업 성격에 따라 K-미디어 섬 테마파크와 섬 관광체험, 섬 해상교통과 주제 공연 등의 4개 분야로 나눠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하늘의 제왕이라 불리는 멸종위기종 독수리가 무리를 지어 섬진강 하구로 날아들고 있습니다. 최근 독수리의 생태적 가치가 주목받는 만큼 체계적인 서식지 보호와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독수리가 하늘을 미끄러지듯 활공합니다. 한두 마리씩 모이더니 이내 떼지어 섬진강 위를 맴돕니다. 날개를 활짝 펴면 최대 길이가 3m에 이르는 독수리. 맹금류 중 가장 덩치가 크지만 먹이를 두고는 까마귀 등 다른 새의 눈치를 봅니다.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종인 하늘의 제왕. 광양을 비롯한 섬진강 하구로 모여든 건 조류보호활동가가 먹이 나눔을 시작하고부터입니다. 독수리 먹이인 육류부산물은 구례와 하동의 축산농협에서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 한파 속에서
비닐 그 모래톱 속에 있는 비닐을 찾아서 뜯어먹는 걸 보고서 너무 가슴이 아파서 안 되겠다. 하루라도 빨리 먹이를 주자 하고 시작했습니다. 지난 2022년부터 먹이 나눔을 시작한 이래 이번 겨울 최대 120여 마리가 관측됐습니다. 이곳에서 겨울을 보낸 독수리들은 이달 말 3,000km를 날아 다시 몽골로 돌아갑니다. 독수리의 생태적 가치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동물 사체만 먹는데 부패한 유기물에서 나오는 질병이나 바이러스가 확산하는 걸 막는 역할입니다. 지구의 청소부라 불리는 이유입니다. 야생에서 그 많은 동물들이 질병이라든가 여러 가지 원인으로 죽어갈 때 그들을 먹어 줌으로 인해서 오히려 질병이 전파되는 것을 막아줄 수 있고요. 하지만 독수리는 최근 멧돼지와 고라니 등 자연에서 먹이가 줄어든 데다 농약 중독 등으로 위협에 시달립니다. 건강한 생태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만큼 민간뿐 아니라 지자체나 정부의 체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새 학기가 시작됐지만 전남대와 조선대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신입생들의 수업 거부도 현실화하고 있는데요. 교육부는 여전히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새 학기를 맞이한 조선대학교. 활기찬 캠퍼스와는 달리 의과대 건물은 고요함이 흐릅니다. 600명이 넘는 재학생 가운데 90%가 복학을 신청하지 않았고 신입생도 수강 신청을 했지만 아직까지 수업 참여율은 저조합니다. 전남대 의대도 사정은 마찬가지. 신입생 일부가 수업에 참여할 뿐 재학생들의 참여 움직임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학생들의 복귀를 호소하는 서한을 보낸 대학들은 일단 수강 신청 정정 기간인 다음 주까지 지켜본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교육부의 입장은 강경합니다. 교육부는 수업을 거부한 의대생을 절대 구제하지 않겠다며 특히 신입생을 향해서는 더욱 강경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신입생의 수업 참여를 끌어내려는 압박성 메시지로 풀이되는데 효과는 미지수입니다. 의대 증원에 반대한 전공의와 의대생의 집단 행동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초고령 사회에서도 국민 건강의 튼튼한 버팀목이 될 대한민국 의료 정상화를 위한 구조개혁은 멈출 수 없는 과제입니다. 최근 조선대에서 신입생을 대상으로 투쟁 참여 설문을 기명으로 진행하려 한다는 민원이 접수되는 등 선배들의 입김으로 수업 거부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오늘 보건복지부 장관을 만나 전라남도 통합대학교 국립의과대학 신설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김 지사는 정부가 국민들에게 약속한 전남 국립의대 신설과 정원 배정을 의대 증원과는 별개로 최우선으로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조규홍 장관은 정부에서 의대 정원 배정을 논의할 경우 전남도의 입장을 포함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내년 의대 정원 최종 결정 마감 시한은 다음 달로 전남도는 내년 3월 국립의대 개교를 위해 의료계 설득에 나설 예정입니다. 순천시가 생태 관련 국제기구인 국제자연보전연맹 가입을 추진합니다. 순천시는 생태 분야의 국제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이달 말까지 국제자연보전연맹에 가입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며 승인 여부는 올해 3분기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자연보전연맹은 유엔의 지원을 받아 설립된 세계 최대 규모의 환경보호 관련 국제기구로 우리나라에서는 환경부와 제주특별자치도 등이 회원으로 가입돼 있습니다. 남도의 봄을 알리는 광양 매화축제가 이제 이틀 뒤면 막을 올리는데요. 아직 봄꽃들이 활짝 피지 않은 데다 불법 판매 시설 등 해마다 반복되는 문제들 때문에 광양시의 고민이 깊습니다. 김주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남도에서 가장 먼저 열리는 봄꽃 축제인 광양 매화축제. 해마다 전국 100만 명 이상의 성충객들이 찾는 전남의 대표 축제가 오는 7일 막을 올립니다. 광양시도 막바지 축제 준비로 분주하지만 고민이 적지 않습니다. 최근 늦추위의 영향으로 매화의 개화 시기가 늦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매화의 개화율은 10% 남짓입니다. 시는 다음 주말쯤 매화가 만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고민은 또 있습니다. 축제 기간 섬진마을 곳곳에 불법 영업을 하는 판매 시설들 때문입니다. 해마다 바가지 요금 민원의 중심에 있는 데다 심지어 최근에는 판매 시설을 넓히기 위해 매화나무까지 잘려나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시는 올해 선처 없는 강력한 단속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건축법 위반, 무신고 영업, 도로 무단 점용 등 위법사항을 적발해 형사 고발할 계획입니다. 올해 다시 단속이 되면 지금 가중처벌이 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명의를 바꾼다든지 또 다른 좀 이렇게 바꿔서 또 영업을 하려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좀 고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주민들이 경찰에 집회 신고를 하고 불법 판매 시설 운영을 강행할 것으로 보여 잡음이 쉽게 해소되긴 어려워 보입니다. 텐트 버스 치지 말라고 시에서 제재하는데도 지금 많이 쳤나요 보니까? 네. 벌금 물고 하겠다는 거죠. 이 밖에도 광양시는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 차량 정체 해소 방안 마련에도 고민입니다. 시는 올해 도사 주차장에서 매화 주차장까지 구간과 삼진 주차장에서 매화 주차장까지 구간을 차량 통제 구역으로 정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셔틀버스 승차장도 두 곳으로 분산 운영하고 주차 면적도 3,000면으로 확대해 상충객들의 편의를 도울 계획입니다. 한 군데 더 추가해가지고 2셔틀장까지 해서 확대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도 500여 면을 추가로 조성을 해서 관광객이 편하게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교통을 많이 개선을 했습니다. 차별화된 남도의 대표 봄꽃 축제로 전국적인 명성을 이어가고 있는 광양 매화축제.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들이 올해 명쾌하게 해소돼 성공적인 축제로 평가받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광양시 의회가 전세 사기 피해 구제를 위한 강력한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광양시 의회는 오늘 제33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성명서를 채택하고 오는 5월 말 만료 예정인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연장을 촉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광양 지역 전세 사기 피해 규모가 수백억 원대에 이르고 있다며 지역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전남 전세 피해 지원센터 설치를 주장했습니다. 오늘 밤까지 곳에 따라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전남 동부권은 흐린 가운데 아침 최저 기온이 1에서 3도, 한낮 최고 기온은 10에서 11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서부 앞바다에서 0.5에서 1m, 먼 바다에서는 1.5에서 3m로 비교적 높게 일겠습니다. 현재 일부 섬 지역은 높은 너울이 갯바위나 방파제를 넘겠으니 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제1회 전국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가 오늘 전남 지역 26개 투표소에서 일제히 실시됐습니다. 전남 지역의 선거인 수 4만 8천여 명 가운데 2만 4,988명이 투표를 해 51.6%의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